안녕하세요. 미술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은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이건 사실 전공이 우리 노 교수님인데요. 건축 이야기를 조금 고민해 봤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애도, 기념, 추념 이런 것을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도하면은 보통 심리적으로는 뭐 슬퍼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시대적으로도 어떤 트라우마들을 경험하면 그걸 기억한다라는 의미에서 계속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요. 애도라고 하면 우리는 좀 슬픈 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과거를 기억을 하는 거죠. 큰 뭐 사건이 됐건 이벤트가 됐건 뭐 슬픔은 뭐 일부의 어떤 감정일 수 있고 아니면 전체를 아우르는 감정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면 그 후세의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하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기억 재생 장치로서의 또 건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축 또는 뭐 조형 그리고 뭐 파크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다른 종류의 이제 스케일로 이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도라는 게요, 인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은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저 애도 문제를 고민을 했을 정도예요. 서양 회화에서 보면요, 가장 많이 그려진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그걸 특히 화가들이 많이 그렸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내재했다는 거고요. 애도라는 거는 타자와의 관계거든요.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애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는 타자를 내가 얼만큼 존중하느냐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애도를 잘 못해서 원한이 지고 원수가 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작게는 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저 애도의 문제라는 거는 굉장히 잘 풀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좁혀서 얘기하면요, 내가 부모님 상이 났을 때 직접 문상을 온 사람들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건 아마 뭐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가 아주 좋은 날, 결혼식 날 누가 왔다 안 왔다는 사실 그렇게 기억에 덜 남습니다. 근데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 나를 누가 진짜 위로해 주러 왔다든가 누가 따뜻한 밥을 한 그릇 사줬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결국 이게 이 슬픔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존중을 받고 또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도라는 부분이 어떻게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짚어주셨는데요. 또 미술 시간이니 애도와 건축, 직관적으로 건축에 드러난 애도,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2001년 9.11 테러를 직접 겪었어요. 친구가 거기에 있었기도 하고 탈출했던 상황도 있었고 그 친구의 생사도 막 확인하느라고 했던, 지금도 얘기하면서 소름이 끼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그 9.11 테러를 애도하는 그 메모리얼 건축물이 생겼잖아요. 그 공간을 가보면 일단 엄숙해져요. 엄숙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의도치 않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간 건 아닌데 애도도 하고 슬픔도 나누고 굉장히 좋은 의미로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1년 9월 12일 날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그건 이제 이스라엘 그 건축가인 마이클 에라드라는 사람이 이제 설계했습니다. 상당히 약간의 젊은 나이에 그 하버드 대학 졸업한 건축가고요. 여기를 이렇게 비우고 여기에다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이제 물이 계속 그 안쪽으로 이제 쓸려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희생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 뭐 같이 희생된 동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 이름을 적어놨고요. 저도 이제 거기 가가지고 경험을 해봤지만
분당 11,400톤 리터가 계속 안쪽으로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 엄청난 물들이 쓸려가고 있는데 마치 이게 그 당시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는 그 마치 폭포처럼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약간 연상이 되는 그 굉장히 무시무시한 좀 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갔을 때 굉장히 공포스러웠었어요. 네. 현장에서 그런 경험했던 사람들, 뭐 그 근처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더 강하게 와닿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영원 회귀성, 물이 영원히 흐르면서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희생이 됐지만 또 이런 식으로 영원하게 기억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로서의 어떤 파크가 존재하고요. 모든 것들이 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 그 잔해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잔해가 이제 데이비스 브로디 본드라는 건축 회사에서 만든 그 박물관에 그 잔해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그 상당히 강력한 표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인 입장에서 가장 큰 상처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일 것이고 그 이전에 또 미국인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바로 베트남 전쟁. 이제 1970년대 말부터 우리 베트남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베트남 참전 용사들을 위한 기금이 마련이 됐고 베트남 전쟁 기념비를 워싱턴 DC에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모를 했는데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제 받아보고 가장 좋은 당선작을 냈는데 어마어마한 폭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